치매라는 병은 기억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후견인 지정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사 이사들도 걱정하고 있고요. 당신이 정신 못 차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버님,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가족보다 더 잘 돌봐드릴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치매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내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치매를 연기한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서울 동북권 H구 순말 재개발지구.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주민들, 밤새 붙여진 현수막들, 그리고 보상금을 둘러싼 끝없는 갈등. 그 한복판에 우리 대성그룹의 땅이 있었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사두신 그 터에 이제 수백억의 값이 매겨졌습니다. 재개발 확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동네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골목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생겨났고 평소 조용하던 카페에서는 브로커들이 전화 통화를 하느라 시끄러웠죠. 원주민들은 보상금 계산에 여념이 없었고 세입자들은 이주비를 걱정했습니다. 그 모든 이해관계가 뒤섞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만큼은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날도 우리 집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재개발 소식이 확정되면서 갑자기 가족이 많아진 기분이었죠. 평소엔 얼굴 보기 힘들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안부를 묻더군요. 물론 진짜 안부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모부터 시작해서 사촌들, 심지어 10년 만에 처음 보는 친척까지 모두들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기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여보, 오늘 신문 봤어요? 우리 회사 기사가 또 나왔던데. 아내 미경은 늘 그랬어요. 직접적인 말은 피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사람. 그날도 신문을 펼쳐 보이며 눈짓으로 무언가를 암시했죠. 신문에는 재개발 관련 기사와 함께 우리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이 실려 있었어요. 최대 주주인 제가 만약 의사결정 능력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나왔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조금씩 잊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한 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춰서서 무엇을 하려던 건지 잊은 척했어요. 미경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짜증과 걱정이 반반씩 섞인 그 눈빛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복잡한 감정들까지도. 아저씨,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조카 태수가 다가왔어요. 33, 그룹 전략기획실 대리. 언제부턴가 그 아이 눈에서 다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저씨를 걱정하는 조카가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누군가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수는 어려서부터 영리한 아이였어요. 남들보다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저는 일부러 젓가락을 놓쳤어요. 딸그랑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걱정하는 듯한 얼굴들 뒤에 숨어있는 계산들을 하나하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라? 이게 왜 여기 있지? 여보, 방금 젓가락 떨어뜨리신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을 잃어가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라면 이런 실수 정도는 웃어넘겼을 텐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아저씨, 혹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치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치매. 그 단어가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움찔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수의 표정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뭔가 기대하는 듯한 빛이 스쳤거든요. 그때 백구가 제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7살 된 진돗개, 제가 직접 구조해서 키운 아이였어요. 백구는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는 녀석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응석을 부렸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백구의 그런 반응을 보니 제 연기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태수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미경이 태수를 제지했지만 그것도 체면치레에 불과했어요. 진짜로는 태수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눈빛으로 드러났거든요. 단지 남들 앞에서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을 뿐이죠. 아니에요, 고모. 요즘 같은 시대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 후견인 문제라든지 회사 경영권 문제라든지. 경영권. 그 단어가 나오자 거실의 온도가 확실히 내려갔어요. 더 이상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돈을 누가 관리하게 될지가 진짜 관심사라는 걸. 대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그에 따라 각자의 몫이 얼마나 달라질지. 그런 계산들이 모든 대화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컵을 들려다가 손을 멈추고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시계를 보면서 몇 시인지 묻는 척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경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고 태수의 눈빛은 더욱 밝아졌어요. 다른 친척들도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몇 시죠? 아까 점심 먹었나요? 여보, 지금 오후 3시고 점심은 1시간 전에 다 같이 먹었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제 치매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미경에게는 체면을 지키면서도 실권을 줄 수 있는 명분이었고 태수에게는 그동안 꿈꿔왔던 지배구조 변경의 절호의 찬스였죠. 그리고 다른 친척들에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떡고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기회였고요. 백구가 다시 낑낑거렸어요. 이번엔 제 손을 핥으면서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서 위로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진짜 가족은 이 4발 달린 친구뿐인가 싶어서. 사람들은 제가 정신을 잃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백구만은 제가 여전히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정말 건강이 걱정되니까 병원 검사부터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회사 일이나 재산 관리 같은 것들도 차근차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였어요. 재산 관리, 회사 일.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 건강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죠. 태수의 그 말에서 지금까지 계획해온 모든 것들이 드러났어요. 병원 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경영권을 이양받겠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개발 보상금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 저는 그날 밤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진짜 제 편인지, 그리고 이 연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H구의 밤거리는 공사 준비로 어수선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불빛이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백구가 제 옆에서 걸으며 가끔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이해. 마치 제 계획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녀석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날부터 저는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치매 환자인 척하기 시작했어요. 내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체면은 단단했지만 사람 사는 냄새는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사람이 아니라 개였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때로는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구와 함께 나선 산책길에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이웃들의 시선이 유독 따갑게 느껴졌어요. 어제 친척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이 벌써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죠. H구는 작은 동네라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하루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거든요. 백구는 제 옆에서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이 영리한 녀석은 제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연기에 맞춰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거렸는데 그 눈빛에는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산책에서 돌아와 보니 집 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미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은 목소리 속에 담긴 긴장감이 집 전체를 감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요즘 좀,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미경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변호사나 병원 관계자 혹은 태수와 연결된 누군가일 거예요. 제가 들어서자 미경은 재빨리 통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산책 다녀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의 인사말이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너무 뻔해서 오히려 서글펐어요. 미경은 제가 듣지 못했기를 바라고 있었고 저는 듣지 못한 척해야 했죠. 네, 좋았어요. 백구도 좋아했고. 일부러 말을 더듬고 문장을 끝까지 잊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미경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는 게 보였어요. 어제보다 증상이 더 심해진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우리 집은 한옥의 정취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편의를 갖춘 저택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으실 때부터 대를 이어 살 집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진짜 대를 잇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감시 카메라들인 것 같았습니다. 거실, 복도, 심지어 제 서재까지. 보안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누구를 위한 보안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먹어야 할 약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혈압약, 영양제, 소화제. 미경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것들이었죠. 하지만 어제부터는 그 약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 건강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여보, 약 드세요. 아침 식사 전에 드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미경이 물컵과 함께 약을 건네주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었을 텐데 이제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의심받지 않으려면 그대로 받아먹어야 했죠. 고마워요. 미경 씨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당신 기자들 앞에선 정상처럼 보여요. 우리 집안 이름 아시죠?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어제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미경에게는 체면이 생명이었거든요. 남편이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도 싫지만 그것보다 더 싫은 건 그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었죠. 네. 조심할게요. 그 순간 백구가 제 발치로 와서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듯이 말이죠. 미경은 백구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개털 때문에 집이 더러워진다면서 늘 밖에 내놓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백구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컹컹? 갑자기 백구가 짧게 짖었어요. 평소엔 거의 짖지 않는 아이인데 왜 그러나 싶어서 보니 현관에서 누군가 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어보니 태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진지한 표정을 지은 채로 말이에요. 고모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병원 예약을 잡아왔어요. 병원 예약. 벌써부터 시작이군요. 태수는 정말 빠른 사람이었어요. 어제 치매 이야기를 꺼낸 게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태수야,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잖아. 고모,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회사 일도 있고 이사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사들. 그 말이 나오자 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회사의 이사진이 걱정한다는 건 이미 제 상태에 대한 소문이 경영진까지 퍼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사들이 뭘 걱정해요? 아저씨 건강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대비책? 결국 핵심이 나왔네요. 제가 의사결정을 못할 상황이 되면 누가 대신할 것인가, 그 권한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는 내용을 읽는 척하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무슨 내용인지 잊은 듯한 표정을 지었죠. 이게 뭐였지? 아까 뭐라고 했더라? 병원 예약 확인서예요, 아저씨.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 신경과로 가시면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태수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그냥 동네 병원이 아니라 권위 있는 대학병원, 그것도 치매 전문과를 예약해 놨거든요. 그때 백구가 다시 낑낑거렸어요. 이번에는 태수를 향해서 말이에요. 백구는 사람을 잘 가려내는 편이었는데 태수에게는 유독 경계심을 보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랬죠. 백구야, 조용히 해. 태수 삼촌한테 왜 그래? 괜찮아요, 고모. 걔들은 원래 예민하잖아요. 예민하다. 맞는 말이었어요. 백구는 정말 예민했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가식을 구분할 줄 아는 예민한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병원 갈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방에서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끔 후견인이나 진단서 같은 단어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백구와 함께 마루에 앉아 밤 공기를 마셨어요. 별이 유독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백구야, 너만큼은 진짜구나.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작은 소리로 응답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체면은 단단했지만 사람 사는 냄새는 옅어져 있었어요. 이 큰 집에서 진짜 가족 같은 건 백구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제가 정말 치매인지 확인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 백구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내일 병원에 가면 이 연기의 진짜 시작일 겁니다. 서울대병원에서의 하루는 길고 피곤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연기를 해야 했어요. MRI 촬영 중에는 일부러 몸을 움직여서 재촬영을 하게 만들었고, 의사의 질문에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는 척 했습니다. 태수가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 속에는 기대감이 숨어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 간병인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간병인. 바로 그 단어였어요. 태수가 기다리고 있던 그 한마디. 제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온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수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병인 거는 준비하셨죠?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간병인까지 준비해둔 모양이었어요. 태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미경이 거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차까지 준비해둔 걸 보니 손님이 올 예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가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미경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걱정과 안도감이 섞인 듯한 모습이었죠. 남편이 정말 아프다는 게 확인된 건 걱정스럽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을 진행할 명분이 생긴 것에 대한 안도감 같은 것도 보였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경이 문을 열어보니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태수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왔습니다. 이수진. 태수가 미리 준비해둔 간병인이었군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고 차분해 보였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어요. 간병인 치고는 너무 세련되어 보였다고 할까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경이 이수진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수진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척했어요. 정말 멋진 집이시네요. 한옥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감사해요. 남편 아버님이 지으신 집이거든요. 이수진은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아버님을 모시게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처음 만난 사이인데 벌써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이미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호칭 속에는 계산된 친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세요? 아버님, 방금 소개한 간병인 이수진 씨예요. 미경이 다시 설명해 주자 이수진은 더욱 다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족처럼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처럼?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싼 보증서인 줄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도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돈을 받고 오는 사람이 가족처럼 한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말이에요. 하지만 미경은 이수진의 말에 금세 호감을 보였어요. 이수진 씨,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대학병원에서 간병일을 5년 정도 했고 특히 치매 환자분들을 많이 돌봤어요. 무엇보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효도.
이수진은 계속해서 효와 가족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미경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특히 효과적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이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자격증, 경력 증명서, 건강진단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백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갔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수진만 보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귀를 뒤로 젖히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 개가 있네요. 혹시 사나운가요? 이수진이 살짝 뒤로 물러서며 물었어요. 백구를 무서워하는 척했지만 그 표정에는 짜증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백구는 얌전해요.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거든요. 미경이 설명했지만 백구는 계속 이수진을 경계했어요. 제 뒤로 와서 앉으며 이수진을 주시했습니다. 백구의 이런 반응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아버님 상태를 보니 혼자 두기엔 위험할 것 같아요. 이수진의 말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밤에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 필요하면 24시간 상주도 가능해요. 24시간 상주. 이수진은 벌써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었어요. 집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모든 걸 지켜보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이수진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 척하고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손을 떨리게 하면서 컵을 들여다가 놓치는 신용도 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간병인의 손이라기에는 너무 부드럽고 진짜 돌봄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이수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 속에서 진정성보다는 계산된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미경과 이수진이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백구를 관찰했어요. 백구는 여전히 이수진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움직일 때마다 백구의 눈이 따라갔고 가끔씩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어요.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이수진이 인사를 하고 돌아간 후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태수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줬네요. 경력도 좋고 인상도 좋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수진에게서 뭔가 어색한 점들을 발견했거든요. 간병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련된 외모,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지나치게 친밀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백구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을 때 확신했어요. 이수진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는 걸. 태수와 연결된 누군가이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의 직감을 믿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이수진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겁니다. 그녀가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차차 알게 되겠죠.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구와 함께라면 그녀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처럼 모시겠다는 그녀의 말이 과연 진심일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지 모든 것이 내일부터 시작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이수진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모습에서 그녀의 계산적인 성격이 드러났어요.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하루 간병을 위한 준비물치고는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다정했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에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연습해온 대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누구세요? 어제 본 것 같은데. 아버님, 이수진이에요. 어제 인사드린 간병인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기소개를 했지만 그 미소가 어제보다 조금 더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아마 제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 약간의 당황을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나타나서 이수진을 맞았어요. 이수진 씨, 일찍 왔네요. 남편이 아침에 좀 혼란스러워해요. 괜찮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흔한 증상이에요. 제가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수진은 가방에서 여러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체온계, 혈압기, 그리고 여러 개의 약통들. 특히 약통들이 눈에 띄었는데 일반적인 처방약과는 다른 형태의 알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미경이 약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건 치매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예요.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영양제. 하지만 그 영양제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수진이 약통을 다루는 손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여러 번 해본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백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수진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귀를 뒤로 젖히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제가 백구를 달래려고 했지만 백구는 계속 이수진 쪽을 노려봤어요. 특히 이수진이 약통을 만질 때마다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걔가 좀 예민하네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런가 봐요. 이수진이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백구에 대한 짜증이 살짝 보였어요. 백구의 경계심이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수진이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식사 전에 영양제 드세요.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이수진이 가져온 영양제를 물과 함께 건네주었어요. 평소 같으면 별 생각 없이 받아 먹었을 텐데 이상하게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이 정말 영양제일까요? 이거 뭐라고 했죠? 영양제예요, 아버님.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이수진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습니다. 약을 입에 넣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백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약을 먹을 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계속 불안해하며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약을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나니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약간 어지럽고 평소보다 더 졸리고 사고가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정말 영양제 때문일까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상태를 이용해서 치매 증상을 더 실감나게 연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수진이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운 연기를 했어요. 방금 먹은 점심 메뉴를 잊어버린 척하고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고 심지어 이수진의 이름도 계속 잊어버리는 척했습니다. 누구라고 했죠? 아까 분명히 들었는데. 이수진이에요, 아버님. 간병인 이수진이요.
이수진은 참을성 있게 다시 설명해 주었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나빠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태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왔는데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신문 보셨어요? 태수가 신문을 펼쳐 보이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대성그룹 김재훈 회장, 치매 의심, 경영 공백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기사를? 미경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태수는 오히려 침착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미 소문이 났나 봐요. 병원에서 누군가 봤나 보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태수의 말을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이 기사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태수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는 걸. 치매 회장이라는 프레임을 굳히기 위한 언론 플레이였던 거죠.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익명의 소식통이라는 사람이 제 최근 행동들을 자세히 증언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친족 모임에서의 이상한 행동, 병원 검사 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어요. 아저씨, 이제 정말 심각하게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면 주주들이나 이사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태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주주들, 회사 관계자들의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태수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이수진이 또 다른 영양제를 가져왔어요. 아버님, 오늘 하루 힘드셨죠?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백구의 반응이 더욱 격렬했어요. 이수진이 약을 건네려고 하자 백구가 갑자기 짖으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수진이 든 약통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백구야, 왜 그래? 백구는 평소와 달리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이수진을 경계했습니다. 심지어 약통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걔가 왜 이러죠? 혹시 약 냄새를 싫어하나요? 이수진이 당황한 듯 물었지만 백구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어요. 마치 그 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깊이 어두운 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수진이 주는 약이 정말 영양제일까요? 아니면 제 정신을 더욱 흐릿하게 만들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백구의 반응을 보니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언론에서 이미 치매 회장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프레임에 맞춰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죠.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벨이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고 기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미경은 커튼을 모두 쳐버리고 외출을 거부했습니다. 체면을 가장 중요시하던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 절망감 뒤에는 다른 계산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생각 말이에요. 이수진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안정이 필요하세요. 제가 24시간 상주하면서 모시는 게 좋겠어요. 24시간 상주. 결국 그녀의 진짜 목표가 드러났네요.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든 후에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백구가 뒤따라왔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는 듯이 말이에요. 서재 책장 뒤에 숨겨둔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철민 종합조사사무소라고 적힌 낡은 명함이었어요. 10년 전 회사에서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말수는 적지만 일은 확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죠.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두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박철민입니다. 여전히 간결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1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네요. 철민 씨, 김재훈입니다. 기억하시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역시 철민이었어요. 인사말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스타일. 저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 가족들의 배신, 그리고 이수진이라는 수상한 간병인까지. 흥미롭네요. 내일 밤에 뵙겠습니다. 철민은 별다른 질문 없이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증거는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구가 제 발치에서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어요. 마치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어요. 아침부터 새로운 약을 가져왔는데 이번엔 주사기까지 준비해 왔어요. 아버님, 이건 영양주사예요.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가져왔어요. 영양주사라고 했지만 그 액체의 색깔이 일반적인 영양제와는 달랐어요. 약간 탁하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꼭 맞아야 하나요? 네, 아버님. 드시는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주사를 맞으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이수진이 주사기를 준비하는 동안 백구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격렬하게 짖으며 이수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조용히 해. 미경이 백구를 나무랐지만 백구는 더욱 격하게 반응했어요. 심지어 이수진의 가방 쪽으로 달려가서 냄새를 맡더니 더욱 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왜 이러죠? 혹시 주사 냄새를 싫어하나요? 이수진이 당황한 듯 말했지만 저는 백구의 반응이 단순히 냄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백구는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약으로만 하죠. 백구가 너무 흥분해서요. 다행히 미경이 말려서 주사는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수진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태수가 또 다른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행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식으로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회사 이사들이 회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후견인 신청? 드디어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네요.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법적 판정을 받아서 모든 권한을 빼앗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지만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시간을 끌었어요. 이게 뭐 하는 서류죠?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 건강을 위한 서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수가 다정하게 설명했지만 그 눈빛에는 조급함이 보였어요. 하루빨리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약속한 시간에 박철민이 찾아왔습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온 그는 10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냉정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철민은 가방에서 여러 자료들을 꺼내 보였어요. 이수진의 신상 정보, 태수의 최근 행적, 그리고 여러 계좌 거래 내역들이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 진짜 간병인이 아닙니다. 태수와 연결된 브로커예요. 그리고 이 약들. 철민이 이수진이 가져온 약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영양제라고 했던 그 약들에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정제와 의식저하 유도 성분이 섞여 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실제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시 백구의 직감이 맞았군요. 그 약들은 정말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좌 내역을 보세요. 철민이 보여준 자료에는 태수와 이수진 사이의 금전 거래가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태수가 이수진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이들이 더 큰 실수를 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철민의 말이 맞았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경계심만 높일 뿐이었죠. 그때 백구가 철민에게 다가갔어요. 평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백구가 철민에게만은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마치 철민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똑똑한 개네요. 사람을 잘 가려내는 것 같습니다. 철민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현관 쪽을 향해 달려가더니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철민이 백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백구는 현관문 앞에서 계속 냄새를 맡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 백구가 밤마다 현관을 지키고 있었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철민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개가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부터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철민이 돌아간 후 저는 백구와 함께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뭔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구가 감지한 위험은 무엇일까요? 사람 마음을 믿고 싶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철민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백구가 경고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박철민과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더욱 긴박해졌어요. 태수와 이수진의 움직임이 부쩍 바빠졌고 미경도 평소와 달리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일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태수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고모 아저씨,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가 준비됐다는 거야? 미경이 물었지만 그녀도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후견인 선임 서류가 모두 완성됐어요. 내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임시 경영진 구성에 동의했고요. 임시 경영진. 결국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네요.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명분하에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진도 평소와 달리 들뜬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더 이상 복잡한 일로 머리 아플 필요가 없어지시죠. 그녀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내일이면 모든 계획이 완성될 거라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더욱 심한 연기를 했어요. 침을 흘리는 척하고 간헐적으로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손도 심하게 떨리게 하면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신용도 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집인가요? 네, 아버님. 집이에요. 아버님 집이라고요. 이수진이 참을성 있게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공증인까지 함께 왔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는 모양이었어요. 회장님, 이 서류들에 서명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변호사가 여러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후견인 동의서, 경영권 위임장, 재산관리 위임장까지 제 인생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아버님,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미경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펜을 떨어뜨리고 글자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저씨. 급할 것 없어요. 태수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백구가 현관 쪽에서 요란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뭔가 절박한 소리였어요. 백구가 왜 그러지? 미경이 의아해하며 일어났지만 백구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어요.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이수진이 현관으로 향했지만 백구는 그녀가 다가오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경계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백구가 뭔가를 입에 물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헝겊 같은 것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손수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수건에는 빨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수가 백구에게서 손수건을 빼앗으려 했지만 백구는 물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발치로 와서 그 손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수건을 자세히 보니 핏자국 같은 것이 묻어 있었고 무엇보다 병원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변호사가 의아해하며 손수건을 살펴봤어요. 그 순간 이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거 제 것일 거예요. 어젯밤에 잃어버렸었는데. 이수진이 재빨리 손수건을 가져가려 했지만 백구가 다시 그것을 물고 제게로 가져왔어요. 백구의 눈빛에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박철민의 말이 떠올랐어요. 증거는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혹시 이 손수건이 그들의 계획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일까요? 내일이면 아버님 편해지실 거예요. 이수진이 평소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백구가 가져온 손수건 때문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편안? 내일이면 누가 편안할지 우리가 보게 되겠지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연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빨간 게. 저는 손수건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 손수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백구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수진이 그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더러운 천조각이에요. 이수진이 손수건을 치우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마치 중요한 증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말이에요. 거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손수건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수진의 얼굴에서 평정심이 사라진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오늘은 서명을 내일로 미루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도 피곤해 보이시고.
태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마 이수진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럽시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변호사와 공증인이 서류를 정리하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이수진도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겠다고 했어요. 아버님,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푹 쉬세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백구와 함께 그 손수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핏자국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병원 특유의 약품 냄새가 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 적힌 글씨는 폐기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폐기물? 병원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이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백구는 어디서 이것을 가져온 걸까요? 잠깐 백구가 물어온 그 손수건.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끝까지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치매를 연기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밤 박철민에게 긴급히 연락을 했어요. 백구가 가져온 손수건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말이에요. 철민은 바로 와서 그 손수건을 가져갔습니다. 내일까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 그 손수건이 정말 중요한 증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태수와 이수진의 계획이 성공할지 아니면 백구가 가져온 그 작은 단서가 모든 걸 뒤바꿀지 정말 숨막히는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수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엿보였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계획이 완성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겠죠. 아버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태수도 일찍 도착했어요. 손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함께 고급 만년필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서명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아저씨, 드디어 오늘이네요. 모든 절차가 끝나면 편안해지실 거예요. 태수의 말에는 안도감과 승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어제보다 더 심한 증상을 연기했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주변을 둘러보고 가끔씩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손도 더욱 심하게 떨리게 하면서 컵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척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철민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모든 준비 완료. 30분 후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네요. 박철민이 밤새 조사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오전 10시 정각, 변호사와 공증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수가 직접 데려온 이사 2명까지 함께였어요. 완벽한 증인들을 확보한 셈이었죠. 회장님, 오늘은 꼭 마무리해야 합니다. 회사 상황이 더 이상 지연을 허용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벨이 울렸어요. 이수진이 문을 열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긴급 가처분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법원 집행관. 박철민이 움직였군요. 이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집행관과 함께 들어온 박철민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수진 씨, 그리고 김태수 씨, 여러분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증거가 모두 확보됐습니다. 태수와 이수진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이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먼저 이수진 씨가 어제 백구가 물어온 손수건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 손수건은 대학병원 정신과 폐기물에서 나온 것으로 혈액과 함께 강력한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제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손수건에는 당신의 지문과 함께 김재훈 회장님께 투여하려던 약물의 잔여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박철민이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태수 씨와 이수진 씨 사이의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태수와 이수진의 것이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만 더 투여하면 정말 치매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좋아요. 서명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죠. 그럼 약속한 돈. 녹음을 듣는 순간 미경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치매가 가짜라는 거야? 박철민이 세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태수 씨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이수진 씨에게 지급한 거액의 수수료, 그리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준 의사에게 지급한 돈까지 모두 추적됐습니다. 태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철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진 씨가 가져온 영양제라는 것들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모두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약물들이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실제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들이죠. 모든 증거가 제시되자 거실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수진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집행관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기를 완전히 버리고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아직 내 이름 석자 책임질 수 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미경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연기였어요? 치매가 가짜였다고요? 미안해요, 미경 씨.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치매를 연기한 건 사랑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둠을 끝낼 사람이 필요해서였습니다. 내 가족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돈과 권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어요. 태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저씨가 정말 연기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다? 그래, 태수야. 너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나도 나만의 계획이 있었어. 그리고 그 계획에는 이 충직한 친구가 함께했지. 백구가 제 옆으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주인의 진짜 모습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범죄는 흔적을 남기고 탐욕은 꼭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수진은 결국 사기와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됐고 태수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즉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변호사와 공증인들도 관련 수사를 받게 됐어요. 미경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미경 씨,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대성그룹 회장의 치매 연기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이 담긴 뉴스였습니다.
가족의 배신을 막아낸 한 회장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평가받았어요. 백구는 제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건 바로 백구였으니까요. 사람의 진심과 가식을 구분하는 백구의 직감이 결국 모든 것을 구해냈던 거죠. 정의는 구현됐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분명해졌어요.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겁던 공기가 걷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어요. 미경은 그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치매 연기를 했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이 그 계획에 동조했다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 처음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눈가에는 일주일 동안 흘린 눈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미경 씨, 우리 모두 실수했어요. 체면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걸 놓쳤죠.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태수의 말에 동조하기까지.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 말에 미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이 모든 게 다 알려졌는데.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늘려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보다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체면이라는 벽이 무너지자 오히려 더 진실한 관계가 가능해진 거죠. 한편 재개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였어요. 태수의 조작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 대표들을 만나 제안했어요. 재개발로 얻게 될 수익 중 일부를 주거 안정기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주해야 하는 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주민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고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특히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보장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김 회장님이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도 막막했거든요. 한 주민 대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서로 다투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백구는 이 모든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가 걷히자 예전처럼 활발해졌고 저와의 산책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백구와 함께 H구 일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재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거리 곳곳이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 변화가 이제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 백구가 제 말을 알아듣는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으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박철민을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모든 게 잘 정리됐네요.
철민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철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백구네요. 사람보다 더 정확한 직감을 가지고 있어요. 철민이 백구를 보며 감탄했어요. 백구는 마치 칭찬을 알아듣는다는 듯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이었죠. 예전에는 가사도우미나 이수진에게 맡겼는데 이제는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여보, 맛없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안 해봐서. 괜찮아요. 마음이 들어간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대화도 자연스럽고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백구도 식탁 밑에서 만족스럽게 누워 있었어요. 여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체면보다는 진심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미경의 다짐을 들으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을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태수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야심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태수야, 내 잘못이긴 하지만 나도 너희들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다르게 해보자. 제 말에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서 감사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고 주거안정기금도 성공적으로 조성됐어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오늘도 백구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섰어요. 해가 지는 H구의 골목길은 평화로웠습니다. 공사 소음도 줄어들고 주민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돌아왔어요. 나는 오늘도 걷습니다. 백구가 앞장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가족을 지킨 건 결국 사람을 믿는 일이었어요. 그 믿음을 잊지 않으려 나는 잠시 치매를 연기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때로는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백구가 그것을 증명해줬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체면은 무너져도 사람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